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각하종합 사회복지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간 소개, 실습 내용, 프로포절 발표, 실습 소감입니다. 첫 번째 기간 소개입니다. 우선은 각하종합 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정진 관장님이시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무진사회복지재단입니다. 시설 개요에서 각하종합 사회복지관은 이렇게 3개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고객 만족 현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며, 비전은 나눔과 섬김으로 정신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이며, 각하종합 사회복지관은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 문화, 경제, 자활 등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미션은 소통과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간다 며, 첫 번째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복지관, 두 번째 보호와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복지관, 세 번째 배움과 참여로 자아실현을 돕는 복지관, 네 번째 주민이 감동하는 복지관, 다섯 번째 공생과 화합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선도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현장은 저희 각하종합복지관은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지역 주민 권리 중심의 전문적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친절한 자세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윤리관과 가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권리를 보호하여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적, 관리, 쾌적한 시설로 주민들의 만족하는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의 불편, 애로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적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도를 보시면 위에 강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이제 복지 1과 팀과 복지 2과 팀이 있습니다. 복지 1과 팀은 우선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있고, 사례관리에서는 재가복지, 노인 맞춤 돌봄이 있고, 서비스 제공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가 있습니다. 복지 2과 팀에는 주민 조직화, 회계, 특화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있으며, 주민 조직화는 교육문화, 지역 조직화,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회계에는 인사관리, 시설관리 등이 있고, 특화사업은 노인 일자리가 있으며,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수요처 발굴 및 관리, 기부처 발굴 및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총 16명 인원이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10명이 있고, 그 중에 푸드뱅크를 맡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3명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사례관리 기능은 행복한 동행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개발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등의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사례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에 있는데요. 사례 발굴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례 개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가 개입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례 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가공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합니다. 이용 방법은 접수를 통해서 먼저 접수를 받고 초기 상담을 하여 사례 회의하고 사례자 대상을 선정하고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을 하여 목표 합의하에 실행을 하고 평가 및 종결을 합니다. 여기서 사례관리에서는 민관합동 통합사례회의, 지역사회 연계 사례회의, 그리고 그냥 사례관리, 그리고 서비스 연계, 경제적 지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기능이며 나눔과 사랑입니다. 지역 사회 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 완화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보하여 사회의 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지지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독립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1차적 생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5가지가 있으며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특화 사업이 있으며 가족 기능 강화는 가족관계 증진 사업, 가족 기능 보완 사업, 가정문제 해결 치료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보호에서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개입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을 합니다. 교육문화는 급식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서비스, 일시보호 서비스,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있고 자활지원은 직업기능 훈련 및 능력개발, 취업 발전, 자활 공동체 육성이 있고 특화사업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동모금의 복권 기금 사업, 야간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서비스 이용 문의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서 나눔사랑 같은 경우는 다원복지센터, 냉장고를 채워줘, 한아름 공부방, 노래교실, 책놀이, 주민나들이, 임의용 서비스, 칠판순 생신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 세 번째로는 함께요 우리 동네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화가 및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자원을 개발, 조직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다양한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활용,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3가지가 있고 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개발 관리가 있고 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홍보 및 모집하고 접수한 다음에 실시합니다. 여기서는 구루터기, 실습지도, 주민교육, 마을 공동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3가지의 주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우리 사회 결식 해소를 위한 민간 사회 안정망 역할 수행을 하며 식생활 필수품 나눔 문화 확산으로 상시 지원 가능 전달 체계가 구축하게 됩니다. 북구 기초 푸드뱅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방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푸드뱅크의 목적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 문제가 대두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빈곤계층이나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제과장애, 조선 가정들에게 식품과 물품 등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습 내용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31일 총 160시간 하였습니다. 실습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1, 2주차 때는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배우고 복지관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배우며 지역 주민과 인사하고 각 프로그램의 실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2, 3주차 때는 저희가 단기 사업을 하나씩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4개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하나는 사정상 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기에서는 3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는 저희가 단기 사업 했던 거를 팀별로 이제 했던 걸 발표하고, 자, 이거를 소망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전 직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게 양식마다 이렇게 다르다고 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양식을 쓰게 되고요. 옆에는 노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안전근무를 위해서 유의사항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배우게 됐고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복지사 선생님으로 원래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후원군과 이런 푸드뱅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회계를 하시는 분으로 하게 되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과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저희는 사례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사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서 다시는 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사후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인 돌봄 종합사업 입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침하는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통합사회 사례 회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복합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대상트 뉴스포츠라고 해서 아동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역사교시 이런 것도 있고, 책놀이 교시, 마을 공동체 활동, 음악회가 있고요. 또 여기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하나밖에 찍어서 그러는데요. 징검다리 나들이, 요리 교실, 사진 촬영 서비스 등,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찍고 싶었으나 이게 뉴스레터다 보니 마지막에는 어떤 걸 했고 또 무엇을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여기 복지관에서 하는 실제 사업인데요. 이거를 예시로 들고 오셔서 필요성이 무엇이고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어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거를 통해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며, 뭐 강사 같은 거 해서 구해서 강사비 같은 거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줬고, 그리고 계획이나 일정별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밑에는 아까 보여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포절 발표입니다. 저희는 단기 사업을 토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사업은 1인 독거 세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며, 어르신들이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만들어서 집중력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서 자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옆에는 어떻게 준비했고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서 적었고,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교실 이용자와 함께하는 글짓기 활동, 내 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대부분 한글교실을 생각하면 어르신들, 나이가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어르신분들뿐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소에 수업 방식을 책으로 통해서 읽어보고 또 써보고 여러 번 이거를 반복하여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를 하면 처음에는 잘 쓰시다가도 다들 빨리는 못 쓰시고 천천히 쓰시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진짜 웃음꽃이 너무 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루한 수업보다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 이 한글 교실은 글짓기 활동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다 자기 짝꿍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하고 나서 목적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모든 집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상호작용 발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한글 교실 했던 사업에 대한 진행 내용과 평가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로는 우리 바람개비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교실 요리보고 조리보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분들 위주로 이제 요리를 하게 되었으며, 장애인분들은 요리를 하기가 어렵고 기회가 적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높여주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 내 관계 형성을 이렇게 높이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세웠고, 사업 개요 같은 거, 준비 물품 같은 것들 써놓고, 옆에는 준비 일정입니다. 이거는 양갱이랑 저희 떡국 만들기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내용해서 평가하고 향후 계획 하였습니다. 저는 실습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가서 혼자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수업, 프로포절 쓰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걸 쓰는 걸 되게 혼자서 어려워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실습을 가니까 다들 되게 좋으신 분들이 계셨고, 저희가 단기 사업이 엄청 촉박하고, 때로는 이게 허락받지 못해서 사업을 계속 엎고 다시 새로 만들고 또 엎고 또 또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많이 지쳐 있을 뻔한다는데, 다들 되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또 같이 막 다른 사업 찾아보고, 또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의견 같은 걸 물어보고 등등,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업 계획 작성하면서 되게 많은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여럿이서 함께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서로 알려주면서 피드백해주고, 또 고칠 부분들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조금만 고쳐줬으면 좋겠고, 너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서 칭찬도 듣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정말 즐거운 실습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